안녕하세요. 심플 엔지니어링의 김성용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질문으로 영상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강성이 큰 부재가 더 큰 힘을 받아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중이라는 것이 어찌하여서 강성이 센 부재를 찾아내서 그쪽으로 몰리는지 그 원리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강성이 센 곳으로 힘이 더 많이 몰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해 또는 직접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명으로 조금 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시고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인지를 좀 더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좀 눈에 그리고 또 몸에 배이게 되면은 수직 하중 전달이나 수평 하중 전달에서의 그 하중의 흐름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성이 센 곳으로 힘이 많이 몰린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또 직관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는 처음에는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그 현상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첫걸음으로 시도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풀게 되면은 그 어떻게라는 것이 왜라는 질문도 때로는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니면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이걸 갖다 모델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모델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모델 2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 1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모델 2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여기 그린 것은 어떤 합성 부재입니다. A라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B라는 물질 아니면 제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붙인 겁니다. 이렇게 인면입니다. 이거는 붙이고 이 위에는 아주 그 강성이 무한대인 그런 플레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힘으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이 무한대의 강성을 가진 이걸 가지고 이 합성 물질을 재료를 누르게 되면은 이 재료는 이제 변형이 또는 변위가 생기게 되겠죠. 그 변이는 얘가 누르는 애가 강성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델타 L이라고 하고요. 얘의 총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어떤 힘 P라고 하죠. P를 가지고 이 플레이트를 누르고 그리고 결국 그 플레이트가 이 합성 재료를 누르게 되고 이 재료는 델타 L이라는 변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먼저 응력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응력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려면은 우리가 가장 제로역학에서 기본적인 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그마는 그러니까 응력은 변형률 곱하기 강성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죠. 여기 밑에 다시 쓰면은요. 응력은 변형률 곱하기 그 탄성계수 아니면 강성이라는 이 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안 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B라는 물질의 강성은 A라는 물질의 10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EB 그러니까 이 모듈이죠. 엘라스틱 모듈 탄성 계수죠. B의 탄성 계수는 A 물질의 탄성 계수의 10배다.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시그마는 그러니까 응력은 변형률 곱하기 탄성 계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이 변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형률은 어떻게 정의되죠? 변형률은 총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총 길이 분의 이 델타 L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에서 둘 다 변형률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나 다 지금 변형률이 같은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성계수가 다르게 되죠. 그래서 A라는 물질에 작용하는 시그마 A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입실론 곱하기 2A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B라는 물질에 작용하는 응력은 입실론 곱하기 2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 B는 12A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엡실론 곱하기 10 곱하기 2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두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A라는 물질에 작용하는 응력, B라는 물질에 작용하는 응력이 있는데 B라는 물질에 작용하는 응력이 보니까 얘랑 같죠. 그리고 또 얘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 응력의 차이 또한 1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B는 시그마 B는 그러니까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응력은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응력의 10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기에 이쪽에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여기 지금 B라는 물체 있고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력은 여기 작용하는 응력 갖다가 시그마 A라고 했을 때 B라는 곳에 작용하는 애는 이 정도 되겠죠. 시그마 B는 10 시그마 A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B라는 물체에 응력이 아주 많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알고 싶었던 것은 응력이 아니라 일단 힘이 어떻게 분포되는 것이었죠. 그 힘도 이제 응력을 아니까 구해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제가 또 처음에 전제한 것 중에 하나가 A의 면적을 다 합친 것과 B의 면적을 다 합친 것은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A 물체와 B 물체의 면적이 같은 것이죠. 이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일단 힘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죠? PA 그리고 PB라는 게 있겠죠. PA 그러니까 A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A 물체의 면적 곱하기 응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B 물체에 작용하는 것도 B 물체의 면적 area의 그 A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말은 다시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이거 AA 그러니까 A 물체의 면적과 B 물체의 면적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A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B 물체에 작용하는 힘도 응력과 선형관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이렇게 작용하겠죠. PA 반 여기에도 PA 반 얘는 B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은 이제 A에 작용하는 그 힘이죠. 그 힘이 B에 작용 힘보다 10분의 1만큼 작다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강성이 큰 물체에 더 많은 똑같은 힘을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서는 강성이 센 무한대인 그 플레이트를 통해서 힘을 줬을 때 이 힘이 대부분 이 강성이 큰 B 물체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제로역학의 어떤 물성, 그 훅의 법칙이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델 A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제일 처음에 생각한 모델입니다. 근데 생각하고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걸 설명하는데 맞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뭐가 찝찝한데 뭐가 찝찝하지? 라는 걸 못 찾다가 나중에 찾게 됐어요. 그걸 갖다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조건은 B의 강성이 A의 강성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면적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모델로 얘를 설명하기가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똑같이 여기에서도 그 강성이 무한대인 플레이트로 이 물질을 갖다가 그 눌렀을 때 변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변이가 발생할 때 내가 원치 않는 변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변이냐면은 모멘트로 인해서 생기는 변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제가 P라는 힘을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B라는 힘이 작용할 테고 여기에는 PA라는 힘이 작용하게 될 테죠. 여기서 보시듯이 여기 지금 힘의 그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힘의 차이 때문에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를 중심으로 그 뭐라고 하죠? 모멘트의 합을 하면은 P하고 그 모멘트의 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력 8이죠.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건 모멘트가 0이 될 테고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PA 곱하기 2가 있을 테고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PB 곱하기 2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P라는 값이 크기 때문에 A라는 값보다 이쪽으로 돌리게 되는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플레이트를 갖다가 눌렀을 때 어떤 이런 형태의 변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트는 이렇게 기울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지 변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불완전한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오늘 내용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본다는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여기에서 그 이론적으로 이 강성이 센 곳으로 힘이 왜 집중이 되는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거는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시각화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기 애들이 가지고 노는 찰흙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찰흙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그 당근을 잘라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B는 당근이고 A는 찰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강성의 B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찰흙의 강성이 당근의 강성보다 훨씬 약한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제가 여기에 이것을 그 합성 물체죠. 이 당근과 찰흙의 합성 물체를 놓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게 그 찌그러지게 되겠죠. 이렇게 압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근데 제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한번 집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당근이 제 손을 누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당근에 힘이 더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누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볼 수 있지, 그 당근이 강성이 높고 또 강성이 높은 곳에 힘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당근이 찰흙 위로 이렇게 솟아나왔죠. 사실 이것은 여기의 가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 가정에서는 A와 B가 그 접착 부분이 완전 접착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완전 접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강성이 높은 곳으로 힘이 간다는 것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예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강성이 높은 곳으로 힘이 더 많이 쏠린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왜 그리고 또 어떻게 강성이 센 곳으로 힘이 많이 몰리는지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